안녕하십니까, 경찰왕입니다. 중학생이 대낮에 지하철에서 할머니를 목 조르고 욕하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한 곳의 무인 세탁점만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희연금을 훔치고 CCTV 앞에서 보란듯이 춤까지 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학생이 훔친 렌터카를 무면으로 운전하다 젊은 대학생의 목숨을 허망하게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학생이 친구에게 보복한다며 집단 폭행하고 심지어 성폭행도 태연하게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양이 밥을 주던 선한 아주머니가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사망했고 아주머니와 같이 있던 남성은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요즘 부쩍 잦은 촉법소년 범죄 뉴스가 우리 마음에 불덩이를 던져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은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끔찍한 범죄인데요. 현재 법 제도 아래에서는 행위자가 촉법소년에 해당되면 그 소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부 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하기까지 해서 놀람을 넘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 대한 분노가 일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 불덩이가 팍팍 던져집니다.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덩이를 식혀낼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지금 밖에는 불덩이를 식히려는지 눈발이 아주 셉니다. 우리가 흔히 10대로 표현하는 소년을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10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발음이 좀 셌죠? 다만 10대 가운데 19세는 소년이 아니고 민법상 성년 즉 어른에 해당이 됩니다. 소년의 나이를 정하는 우리나라 소년법은 소년이 형법 법령을 어겼어도 나이가 어리므로 처벌보다는 보호를 우선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이런 소년법은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을, 즉 보호 대상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를 범한 소년. 둘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셋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사유가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예규인 소년 업무 규칙은 두 번째 보호 대상인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촉법소년 한문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범할 촉, 법. 즉 법을 범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란 뜻입니다. 촉법소년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법을 범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14세 미만의 사람, 즉 13세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형사 미성년자로 정의를 내리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이 사람들이 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보면 대개 아기에서부터서 9세까지가 어린이에 해당되는 것 같죠? 그러므로
형법에 의하면 촉법소년은 물론 어린이도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하지만 어린이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린이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촉법소년은 어린이와 달리 소년법에 따라서 법원에 가가지고 특수한 교육과 환경이나 행위의 개선과 치료를 위해서 보호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보호처분은 처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가벼운 1호 처분에서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당하는 10호 처분까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참고로 여기 소년원은 소년교도소가 아닌 교육기관입니다. 소년교도소는 형사처벌을 받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용되는 기관이고요. 여기 소년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이런 보호처분을 아무리 보호라고 해도 어린이에게까지 내리게 되는 것은 좀 무리겠죠. 그래서 어린이는 촉법소년하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공통점에다가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벌이 면제되지만 그래도 법원을 통해서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형사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촉법소년의 보호자에게 민사 책임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무법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민사적으로 보호자가 책임도 질 수가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이 가슴에 불덩이를 퍽퍽 안겨주는 것은 촉법소년의 범죄가 잔인하고 또한 비교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보란듯이 이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범죄의 피해자, 즉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을 통해서 최소한 정신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일반적인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너 이 새끼 콩밥이나 한번 처먹어봐 이 새끼 하고 말을 하고 좀 자기의 억울함을 좀 해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촉법소년은 이런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통해서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촉법소년이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촉법소년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가 전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에 불덩이가 팍팍 튀기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촉법소년의 범죄가 터질 때마다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크고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을 바꿔 엄하게 처벌하고 촉법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를 관찰하는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려서 감시를 강화하면 촉법소년이 불러일으키는 불덩이 이런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겪어보아서 알지만 통상 청소년기라고 부르는 10대 때는 감정이 일정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무조건 반항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하잖아요. 이 미국의 심리학자 그랜빌 홀은 이 시기를 거친 바람이 불고 성난 파도가 이는 시기다 라고 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시기를
제2의 탄생기네, 심리적 이유기네, 주변인이네 라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얼핏 들어도 10대 때는 완성됨으로 가는 변화의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를 어쩔 수 없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몸은 어린이가 아닌데 마음은 여전히 어린인 것 같고,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른이 아닌 것 같고. 우리말에 총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모두 총, 뿔각. 몸에 뿔이란 뿔이 다 튀어나온 때가 총각이란 뜻이죠. 수염도 나고요. 머리카락도 굵고 빳빳해지고, 여드름도 팍팍 튀어나오고, 가슴도 튀어나오고, 뭔가 신체 변화가 생겨서 목욕탕에 가면 바가지로 가리고 들어가고, 어린이 때와는 분명 다르고, 그렇다고 성인처럼 확실하게 변화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어정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른 몸매하고 비슷해져서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아직 어른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이도 아니고, 자신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에 낄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어린이에 낄 수도 없고 어른에 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저항하고 감정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때 부모가, 사회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껴안고 대화하고 갑작스러운 육체와 정신의 혼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하고 또 사랑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야만 한다면 자기들끼리 만나는 또래, 자기들끼리 만나는 또래의 문화에 따라서 수많은 시행착오로 겪을 아픔이 너무 클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과거의 촉법소년이고 미래의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이 되기 전에도, 촉법소년이 된 후에도 촉법소년은 여전히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불덩이를 식히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지 법이나 사회에 부족한 여러 가지 감시 제도가 문제다 생각하기 이전에 사랑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